자, 휴림홀딩스가 여기서 유상증자 신규 취득에 따른 신규 보고가 들어왔네요. 그죠? 휴림홀딩스 언제? 2021년도 1월 7일에 들어왔네요. 자, 세부 변동 내역을 잠깐 가볼까요? 자, 1000만 주가 들어왔고요. 주당 얼마예요? 주당 387원이네요. 그죠? 뭐지? 주당 387원에 들어왔다고? 그죠? 얼마? 387원에 들어왔대요. 387원. 주당 얼마에? 387원에 400원이요. 400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죠. 주식 병합을 한번 했어요. 여기서 앞쪽에 보면은 주식을 한번 합쳤다는 거예요. 합쳤다는 거. 액면 병합을 했기 때문에 몇 대면 액면 병합이었습니까? 날짜를 보면은 2024년 2월 2일. 또 그 전에 액면 병합한 게 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액면 병합을 했을 때 자, 정확히 150%면은 그냥 보자가 몇 대 몇인지. 자, 2월 2일이니까 다시 한번 가서 2024년도 2월 2일 갑시다. 자, 액면 병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네요. 그죠? 주권 거래 정지 병합. 그럼 우리가 병합을 얼마 했는지 봅시다. 주식 병합 결정. 자, 보게 되면은 자, 보면은 액면가 200원짜리를 500원으로 병합하면 1.5배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휴림도 주당 얼마? 367원. 인심 썼다 400원. 400원. 그러면은 이거를 150% 병합을 했을 때 주당 1000원. 휴림홀딩스는 주당 얼마입니까? 주당 1000원의 유상증자가 들어왔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휴림로봇 오늘 일단 마이너스 3.74% 빠졌고요. 매매 동향 보게 되면은 뭐 개인 투자자가 좀 매수했고 애군이 팔았다라고 하지만 매매 동향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죠. 매매 동향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그냥 자전거를 돌려가지고 털어먹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시간에 잠깐 볼게요. 시간에도 지금 보합 유지하고 있네요. 4시 3분이고. 일단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그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매도해야 되나? 버텨야 되나? 아니면 이게 진짜 작전주인가? 아니 개미 터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 정말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은 아마 도움되는 내용들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지금 구간에서 제가 잠시만요. 요거 좀 잠깐만 지우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냉정하게만 보면 이 종목이 이제 정상적인 종목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종목이 지금 1,700원부터 그죠? 뭐 저가권은 100원, 1,000원이고요. 1,000원부터 주가가 여기까지 26,000원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주가가 26배 올라갔죠. 26배. 자, 근데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26배 올라갈 만한 이슈가 뭐가 있었을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로봇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그죠? 우리가 다른 로봇주들도 보면은 지금 뭐 로보티즈나 그죠? 로보티즈나 또는 뭐 원익홀딩스 그죠? 이런 종목들 보면은 많이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휴림로봇 같은 경우도 왜 휴림은 못 가? 휴림도 갈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가총액을 잠깐 보게 되면 시가총액보다 최대주 지분율을 보게 되면요. 최대주 지분율 얼마죠? 일단 6%로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했던 원익홀딩스랑 그죠? 원익홀딩스랑 로보티즈를 보게 되면 최대주 지분율에서 30%가 넘어가거든요. 둘 다. 그러면 최대주 지분율이 30%다. 그리고 6%다라는 건 최대주주가 그래도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최대 주주가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다. 지분이 30%나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도 매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는 건데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분이 일단 냉정하게만 딱 말씀드리면 지분이 6%예요. 6.6%. 최대 지분율이. 그러면 회사가 이렇게 올라가서 정말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지분율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지분을 뭐 하고 있어요? 지분을 매도 준비하고 있죠. 그죠? 자, 지분을 매도 준비 250만 주를 매도한다라고 합니다.
매도한다라고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법은 뭐냐면 기회가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한번 있을 때 뭐냐면 자 6,500원짜리 6,200원에 일단 매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받아가는 주체가 있다 없다? 받아가는 주체가 있다. 6,200원에 250만 주를. 자 그러면 이 250만 주를 받아간 친구들이 뭘 하겠냐? 매도를 하겠죠. 그죠? 매도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6,200원에 받아가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팔아도 얼마요? 그냥 팔아도 9,000원 이득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최대 주주는 그냥 장내 매도하면 되지. 그죠? 장내 매도하면 되지. 이거를 왜 6,200원에 특정한 사람들한테 매도하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최대 주주는 그냥 뭐요? 6,200원에 장내 매도하면 되잖아요. 맞죠? 장내 매도하면은 얼마예요 지금? 이거 팔 거요? 150억이 아니라 300억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대충 계산해도 300억, 400억을 벌 수 있죠. 근데 굳이 이렇게 장외 매도로 해서 6,200원의 지분을 넘겨준다라는 건 이거를 받아간 A라는 애들은 6,200원짜리를 장내에서 팔면 얼마 남습니까? 2.5배 남아요. 그럼 얘네들은 갖고 가서 그냥 장내에서만 팔아도 얼마 벌어요? 장내에서만 팔아도 150억, 200억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왜 지금 주가가 15,000원인데 왜 6,200원에 파냐고요? 그럼 받아간 애들이 공짜로 돈을 벌겠죠. 공짜로 왜 싸게 받아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상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죠? 왜 지금 가격이 이렇게 비싼 가격인데 왜 6,200원에 파냐 이거예요. 그럼 회사는 자원봉사자인가요? 지금 여기서 팔면은 150억이 아니라 400억을 벌 수 있는데 손해보면서 왜 시간으로 팔죠? 그럼 받아간 사람들은 꽁돈 버는 건데 뭐야 여기서 우리가 물음표를 띄울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냥 장내에서 팔면 되지 이걸 왜 넘기냐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 호재다. 이거 특정 뭐 SK가 받아가는 거다. 현대가 받아가는 거다.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여러분들. 해먹는 겁니다. 해먹는 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6,200원에 팔잖아요. 그러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6.6%에서 5%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5%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공시 의무가 없어요. 그 나머지 물량 얼마예요? 나머지 물량 보시면은 자 끝까지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자 나머지 물량이 250만 주 하면 540만 주 물량이 남거든요. 540만 주. 이거 언제든지 장내에서 팔 수 있어요. 장내에서 그냥 팔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남은 물량 그래도 좀 올려서 팔겠죠. 이 물량 올려서 팔겠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량을 결과적으로 롤링을 해줘서 올려야지만 위쪽에서 매도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거래를 돌려서 매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 휴림홀딩스의 지분에 대한 가치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휴림홀딩스라는 얘네들은 얼마의 휴림로봇에 들어왔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면 되죠 여러분들. 그죠? 자 보면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2020년부터 보고 자 증자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날짜를. 자 유상증자 3자 배정으로 들어왔던 게 7월 16일. 그럼 이 전이겠네요. 이 전이면은 좀 됐네요. 봅시다 일단. 자 과거를 보게 되면 KD투자조합. 자 휴림홀딩스가 뭔가 있네요. 그럼 얘는 이전부터 들어왔었네. 그럼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휴림홀딩스가 여기서 유상증자 신규 취득에 따른 신규 보고가 들어왔네요. 그죠? 휴림홀딩스 언제? 2021년도 1월 7일에 들어왔네요. 자 세부 변동 내역을 잠깐 가볼까요? 자 1000만 주가 들어왔고요. 주당 얼마예요? 주당 387원이네요. 그죠? 뭐지? 주당 387원에 들어왔다고? 그죠? 얼마? 387원에 들어왔대요. 387원. 주당 얼마에? 387원에 400원이요. 400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죠. 주식 병합을 한번 했어요. 여기서 앞쪽에 보면은 주식을 한번 합쳤다는 거예요. 합쳤다는 거. 액면 병합을 했기 때문에 몇 대 몇 액면 병합이었습니까? 날짜를 보면은 자, 2024년 2월 2일. 또 그 전에 액면 병합한 게 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액면 병합을 했을 때
자, 정확히 150%면은 그냥 보자고 몇 대 몇인지. 자, 2월 2일이니까 다시 한번 가서 2024년도 2월 2일 갑시다. 자, 액면 병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네요. 그죠? 주권 거래 정지, 병합. 그럼 우리가 병합을 얼마 했는지 봅시다. 주식 병합 결정. 자, 보게 되면은 자, 보면은 액면가 200원짜리를 500원으로 병합하면 1.5배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휴림노브 주당 얼마? 367원. 인심 썼다 400원. 400원. 그러면은 이거를 150% 병합을 했을 때 주당 1000원. 휴림홀딩스는 주당 얼마입니까? 주당 1000원의 유상증자가 들어왔었네요. 그럼 최대 주주는 얼마에 들어왔던 거예요? 최대 주주는 1000원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1000원. 1000원. 얘네 주당 얼마? 1000원에 들어왔었다. 그럼 지금 얘네 26,000원이면은 몇 배 번 겁니까? 26배 벌었네요. 맞죠? 근데 이것도 매도할 때 이렇게 보시면은 자, 얼마에 매도한다 그랬어요? 6,200원. 그럼 얘네들은 이미 여기서 6배 번 거예요. 이미 6배 벌었다. 왜 1000원이었으니까. 이미 6배 벌었네. 휴림홀딩스는. 그러면 휴림홀딩스의 물량을 받아간 애들도 돈을 또 벌잖아요. 뭐요? 돈 넣고 돈 먹기네요. 그럼 휴림홀딩스의 최대 주주의 최대 대표이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야,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야, 내가 이거 주식 너 6,200원에 줄게. 지금 주가 얼마야? 야, 지금 주가 15,000원이야. 야, 니 이거 150억 가져가면 얼마 먹을 수 있냐? 얼마 먹을 수 있어? 너 250원 공짜로 먹을 수 있어. 그냥. 야, 그럼 나 얼마 떼줄래? 나 얼마 떼줄래? 이거 내가 싸게 줄게. 얼마 떼줄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 뇌피셜이라고 하지만 이미 다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도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을 하면서 개미 털기다? 라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소름 돋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휴림로봇에서 작전을 해서 돈을 챙긴 일당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 A라는 세력들은 이 1700, 내가 말씀드렸죠. 평당 1700원이라고 매집한 단가가 1700원에 매집해서 주가를 여기서 엑시트 했다고 하더라도 10배를 먹었어요. 그러면 계좌가 세팅을 처음에 뭐 10억을 세팅해놨다, 20억을 세팅했다고 하면 이 계좌가 100억이 돼 있을 거고요. 계좌가 200억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휴림노브에서 10배, 20배 번 다음에 이거 돈 빼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파라텍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파라텍. 지금 보면은 주권 관련된 사채에 대한 처분을 한다라고 하죠. 그죠? 처분한다. 뭐요? 파라텍이라는 이 회사의 사채를 처분합니다. 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돈을 어떻게 잘 해먹을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냐면 내가 파라텍을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해놔요. 파라텍 이 종목을 1000원부터 2000원 사이에 대량 매집을 합니다. 대량 매집을 해요. 내가 여기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주 가지고 있어. 1000만 주 가지고 있어. 그럼 대략 얼마예요? 1000만 주 2000원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200억 되겠죠? 그죠? 200억 정도? 근데 200억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휴림에서 작전을 쳐가지고 돈을 한 1000억 벌었어. 한 2000억 벌었어. 그 돈을 뭐예요? 파라텍을 올리는 데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휴림로봇에서 번 돈을 파라텍을 땡겨 올리는 거예요. 파라텍을 올려가지고 뭐 하는 거다?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서 매집한 계좌. 그러니까 휴림로봇에서 수익난 계좌는 A고 여기는 매집한 계좌는 B라고 해요. 그러면 이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휴림로봇 작전진 돈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파라텍을 끌어올려서 주가를 부양을 해요. 난 자연스럽게 B 계좌로 매집했던 걸 팔고 나가는 거죠. 뭐요? 자연스러운 돈 세탁이지 않습니까? 그죠? 휴림로봇에서 번 돈을 파라텍을 끌어올리면서 내가 B 계좌로 매집한 물량들을 덜어낸다. 걸릴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럼 휴림로봇에서 번 돈은 파라텍 주가를 올리는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내가 휴림로봇에서 번 돈이 없다. 그 계좌는 돈 뺄 것도 없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뭘 올리는 거예요? B 계좌에 있는 계좌는 큰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그거를 매도해서 유의 챙기면 연관관계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제가 맞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깔끔하게 돈 세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식이라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주식 휴림노브 작전주인데 야 작전주? 내가 이거 뭐 작전주인데
한번 내가 들어가서 작전 한번 제대로 발라먹어보자. 작전 세력들 한번 이겨보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왜냐면 제가 작전주를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8, 90% 승률 돼요. 정말로. 근데 제가 많이 해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작전 종목 10종목 중에 이 작전이 무조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실패한 작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잘못 들어가서 실패하는 작전에 내가 돈을 많이 들어갔다? 난 이거 뭐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10번 중에 9번 이겨도 한 번쯤 뭐한다? 패가 망신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작전주는 뭐해라? 작전주는 소액으로 길게 끌고 가서 두세, 세네 배 먹고 나와라. 길게 끌고 가서. 대신에 큰 돈 넣지 마라. 이게 이유가 이거예요. 왜? 실패 시에 계좌가 작살나니까. 그래서 휴림노브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해요. 뭐 해라? 매도해라. 매도해라. 아 그럼 선생님 좀만 반등한 매도할까요? 좀 반등한 매도할까요? 아니 그냥 매도하세요. 아니 근데 선생님 좀 반등할 때 매도하는 게 좋잖아요. 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시기가 언제 시기가 1월 29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감사 보고서까지 한 달 반 남았습니다. 한 달 반. 그 사이에 변동성 일으키면서 한번 올릴 수도 있어요. 올릴 수도 있다. 이때 털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좋죠. 근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우린 지금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 세력들이 물량을 한번 올려서 털 거다 라는 거는 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세력들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200원에 받아가내도 이미 2.5배 수익. 휴림홀딩스는 이미 1,000원에 평다니까 이미 아직도 15배 수익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언제 털어도 얘네들은 수익이고 여러분들은 올라갔을 때 털면은 손실폭은 줄어들겠지만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서 손실폭이 더 확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왜? 그냥 매도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주식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라라고 정답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결과가 분명히 눈에 보이고 이렇게 위험한 종목임이 틀림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하는 건 무모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트레이더들도 분명히 휴림로봇을 건드는 사람들이 많겠죠. 왜? 거래대금 좋고 거래량 좋고 돈 먹기 쉬우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지 휴림로봇이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애초에 이런 종목을 손대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야 휴림로봇 니 1,700원일 때 갈 거라 했잖아. 너 휴림로봇 1,700원일 때 세력들이 이거 매집해서 주가 올릴 거라고 했잖아. 근데 너 1,700원에 왜 얘기했어? 이 당시에 왜 얘기했어? 1,700원에 작전주 하지 말래매. 분명히 말씀드리죠. 얘네들의 평단가가 1,700원이면 얘네가 뭐 하겠습니까? 평단가 1,700원에 700원, 600원 가지고 있는데 이거 밑으로 빼가지고 바보들이에요? 올리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뭐요? 바닥에 있을 때 매수를 해야지 작전주를 하는 거고 이미 다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서 수익 나면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이미 작전 끝내려 설거지하러 들어가는 거 여러분 따라 들어가서 운 좋게 수익 낸 거지. 이건 실력이 아니에요. 운이 좋았던 거지. 말씀을 드리지만 바닥에서 잡아서 올라갔을 때 적당히 먹고 빠지는 게 실력이지 이렇게 급등하는데 올라타가지고 수익 냈다? 여러분 실력인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실력 아니에요. 운이 좋았던 것 뿐이다. 주식은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만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되게 말에 자만하는 거 없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만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말을 할 줄 알고 여러분들 진짜로 알고 있는데도 못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반등할 때 그래도 손실폭이 커서 반등할 때 좀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다 매도하긴 할 건데 조금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죠. 근데 뭐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긴 해요. 그 물린 게 크다라고 하면. 근데 뭐 주식의 정답은 없으니까 일단은 저는 그럼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정말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땐 반드시 도망가셔야 됩니다. 왜? 계속 밀리면은 이렇게 계속 밀려 3월까지. 그럼 이렇게 밀리면 더 손절 못해요. 우리가
보통 설거지가 끝나는 종목들 어떻게 빠지냐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빠져요? 설거지가 고점에서 거래량 돌리고 끝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반등해서 올라갈 것 같죠? 한 번 밀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빠져요. 잘 봐봐요. 어떻게 빠지냐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렇게 빠졌어요. 그죠? 그럼 단기적으로 7,000원에서 어디까지 빠졌어요? 4,600원가 빠졌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하겠지라고 물을 타요. 근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또 빠져요. 또 6% 빠져요. 아, 이제는 반등하겠지. 이제 112 장기 이평선이네. 반등하겠지, 그죠? 그죠? 반등 한번 해줬어요. 5%. 근데 어떻게 돼요? 또 빠져요. 또 빠져요. 또 빠져요. 그죠? 한 번 1% 반등해줬어요. 그 다음부터 또 빠져요. 아, 이제 장기 이평선이네. 장기 이평선에서는 반등 나오겠지. 이제 여기서 물 타면은 올라갔을 때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죠. 근데 이미 작전 끝나고 세력들이 물량 다 팔고 나간 건데 이걸 왜 반등시켜줍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계속 빠지죠. 어떻게 돼요? 계속 조금 찔끔씩 고통 주면서 계속 빠집니다. 계속 빠져요. 계속 빠져요. 계속 밀려요. 계속 밀려요. 어디까지 밀렸어요? 어디까지 밀렸어요? 2,000원까지, 2,100원까지, 2,000원까지 계속 밀렸어요. 어디부터? 여기부터. 8,000원부터, 7,000원부터. 몇 프로입니까? 단 두세 달 만에 마이너스 72%.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물을 계속 탔을 거란 말이야. 반등할 줄 알고, 반등할 줄 알고, 반등할 줄 알고. 반등 안 해요. 작전 끝나면요, 반등 안 해요.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반등 안 합니다. 보세요. 자, AB 프로바이오. 자, 설거지 한번 기가 막히게 오른쪽 어깨 만든 설거지 했습니다. 자, 2,500원에서 빠져요. 자, 어디까지 빠졌어요? 1,600원까지. 미쳤죠? 4일 만에 얼마 빠져? 4일 만에? 4일 만에 마이너스 40%가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생각해요? 아, 이 정도 빠졌으니까 반등하겠지. 반등하겠지. 근데 이미 위에 작전 세력 다 물량 털었는데. 그죠? 어떻게 돼요? 좀 홍보하네? 바닥 잡고 있네? 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계속 밀어요.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반등이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반등이. 휴림 반등 나올 것 같아.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안 나와요. 이대로 계속 빠져요. 3월까지. 그러다 뭐 하는 거예요? 거래 정지 되는 거예요. 장난 같죠?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빠진다니까 이렇게. 이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부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작전 세력한테 제대로 당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나 진짜 매도해야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매도하잖아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하락폭이 나왔던 게 한 번에 나오거든요. 한 번에 하락이 나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 번에 하락이 나오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한 번, 그러니까 이 하락폭에 대한 부분들이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다고 했을 때 하락폭이 어때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한 번에 반영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빠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빠지면 대응 못 하거든.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빠지잖아. 그럼 뭐가 되냐면 이거 한 번에 빼서 뭐 하는 거다? 거래 붙여서 한 번 올려서 개미 털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 30-40% 급등 나와요. 그럼 요때 잘 물 타서 반등할 때 정리하는 게 이게 오히려 나요. 이게 찔끔찔끔 빠지는 것보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근데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식은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고,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진짜 냉정하게 만들면 물 안 탔다라고 하면 차라리 뭐예요? 차라리 급락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뭐 한다? 리바운딩 빨리 나온다. 그럼 왜 이 급락을 하는 이유는 개미들이 더 이상 안 사주잖아요. 이 물량을.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 개미를 꼬셔야 돼. 근데 개미를 어떻게 꼬셔? 개미가 안 사는 상황에서 찔끔찔끔 뺀다라고 해서 개미가 살까요? 살까요? 안 사죠. 안 사죠. 남은 물량 있을 때 어떻게 한다? 빠르게 마이너스 20% 30%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 문제 있나? 손절 물량 막 나와요. 손절 물량 나와. 그게 뭐가 들어와요? 단타가 들어와요. 저가 매수. 그죠? 단타 물량들. 왜? 과대낙폭 잡아서 수익 내려고. 그럼 여기서 뭐요? 여기서 하루 이틀 쉬어주고 한번 올려주는 거야. 어디? 매물대 전까지 딱. 그러면서 한 번 더 털어먹고 올리면서. 이게 바로 작전 세력들입니다. 절대 당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걱정해서 하는 얘기고요.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얘기니까 꼭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휴림 로봇 여러분들이 분명히 대응 잘 하실 거고 이미 다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진짜 지금 좀 도움 받아야 될 것 같다. 조금 진짜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시면 이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휴림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달 드릴 테니까 잘 대응하셔서 꼭 탈출 잘 하시기 바랍니다. 010-845-9501 휴림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로봇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올라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전 이런 거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많이 올라갔지만 근데 제가 이미 뭐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너무나 바닥권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두산은 뭐 2배, 레인보우는 3배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사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주가가 그래도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현대자동차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보셔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관련주 위주로 자동차 부품주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이 종목이면 여러분이 손실을 어느 정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요 종목 부품이라고 남겨놓을 테니까 요거까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휴림 남겨주시고, 이 부품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뭐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요?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뭐요?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뭐 섭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뭐였어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뭐요?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다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권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